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순환기내과의 고규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요.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춥고 하면은 외출하기도 굉장히 꺼려지고요.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심장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면은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 지나면은 또 이제 비가 내리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심장 쪽 관련돼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운 날씨 따뜻하게 보온 잘 대책을 강구하셔서 외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심장과 관련돼서 그럼 심장이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검사들을 보면은 괜찮은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잠시도 쉬지 않는 생명의 펌프인 심장. 그 심장을 보는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100세 시대까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건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력을 많은 분들이 이제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세까지 지내는 거는 이제 굉장히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세 시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궁금해서 요거는 인터넷에 있는 그런 문고 사이트에서 100세 시대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았던 여러 가지가 나와서 같이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치아 건강이었습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이제 100세까지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근육. 예. 근육이 튼튼해야 역시 오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두뇌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100세까지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이제 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때까지 건강한 심장으로 살기 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 심장이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은 이제 우리 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기이고요.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공급이 돼야 우리 몸이 활발하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심장은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할 수 있게 힘을 주는 펌프 역할을 하고요. 주된 역할은 이 펌프 역할을 통해서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내서 이제 피 속에 있는 산소하고 영양분이 온몸으로 이제 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고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서 나간 피는 전신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폐를 돌아오고 하면서 우리 몸을 전체를 이제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멎으면은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처럼 결국에는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갈비뼈 바깥에서 가슴을 눌러서 심장을 어떻게든 더 짜주는 그런 펌프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이제 심장 마사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펌프 역할을 하는 우리 심장 굉장히 소중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심장이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어떠한 검사들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심전도라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는 검사가 있고요.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 그리고 심장 혈관을 보는 CT, 또 심장 혈관과 관련된 조영술 검사가 있겠고 다른 검사로는 심장에도 이제 MRI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도 있고 또 핵의학 검사, 스펙트라고 하는 핵의학 검사 이렇게 심장을 보기 위한 검사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요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서 두 가지는 제외하고 기본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심장 신호 보는 심전도 그리고 엑스레이 그다음에 초음파하고 혈관을 보는 CT하고 조영술에 대한 검사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점차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검진 목적으로도 이제 심장 쪽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병원 검진도 목록을 쭉 체크하다 보니까 주로 이 5가지 관련된 검사들을 많이 시행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검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2가지를 꼽았는데요. 하나는 엑스레이고 하나는 심전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엑스레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 검사 중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전에는 요렇게 이제 필름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서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심장의 대략적인 크기가 이제 심장이 커져 있는지 아니면은 뭐 폐에 물이 차 있는지 폐부종이나 흉수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검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 2년에 한 번 모든 이제 전 국민 건강검진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대부분의 이제 한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찍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판 앞에 가서 팔을 뒷짐을 지고 숨 크게 들여 마시세요, 참으세요 하면서 검사를 했던 것이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이 위에 이제 정상 엑스레이라고 가져온 거는 제 가슴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심장 초음파도 한번 제 심장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검사를 해 보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엑스레이는 이렇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엑스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가운데 요렇게 하얗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심장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보이는 것들을 갈비뼈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까맣게 좌우로 관찰이 되는 것들이 이제 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 엑스레이라고 하면 이제 심부전으로 이제 숨이 차서 입원을 하신 환자의 엑스레이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하얀 게 심장이라고 했는데 위에 엑스레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은 확실히 더 좌우로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차면 이 가슴 엑스레이를 앉아서 찍었기 때문에 물은 아래서부터 쌓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엑스레이에서 요렇게 이제 원래는 폐가 뾰족하게 펴져야 되는데 이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요런 데들이 이제 뭉툭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 여기가 이제 흉수가 찼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 심부전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여기가 뭔가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물이 찬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전도 검사이고요. 심장은 이 전기적 신호가 심장을 한번 지나갈 때마다 쿵닥쿵닥하고 이제 뛰게 되는데 이 가슴과 팔 그리고 다리에 전극을 부착을 해서 심장 박동 시 일어나는 이런 전기적 신호를 파형으로 기록을 해서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예. 요렇게 누워서 팔다리에다가 전극을 붙이고 그다음에 가슴에다가 6개의 전극을 붙여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검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아 심전도를 나는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검사를 하느냐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심장의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요 노란색 신호가 한번 심장을 지나갈 때마다 심장의 판막들 그리고 심장의 근육이 수축을 했다가 다시 이완을 했다가 하고 판막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면서 피를 짜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은 정상 심전도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상적으로는 맥박은 저희가 이제 60에서 100회 사이면은 정상 맥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숫자가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32세 환자분이시고 검사를 했는데 정상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맥박은 94회 정도 뛰고 있어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 맥박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심장이 뛰는 신호를 보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냥 설명드릴 때 요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씩 보이는 게 심장이 이제 쿵 하고 뛰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막대기의 간격들이 다 일정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그다음에 분당 맥박도 60에서 100회 사이에 정상으로 이분은 정상 맥박의 정상 심전도라고 판독이 나온 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비정상 심전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127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제가 100회 정도까지가 이제 정상 맥박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100회가 훨씬 넘어서 127회가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막대기가 하나 보이는 게 심장이 이제 쿵닥하고 뛰는 것인데 잘 보시면은 간격이 다 다릅니다.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이제 간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분은 어떤 질병이셨냐 하면은 이제 빠르고 불규칙한 맥박을 가진 심방세동 환자분이셨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빠르다 보니까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전도를 통해서 맥박이 잘 뛰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기본 검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검사 두 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두 개를 하고 진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기본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괜찮은지 알 수 없는지요? 그리고 뭐 추가 검사를 하라고 이제 의사 진료를 보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본 검사만으로 이제 충분히 다 심장이 잘 뛰는지 알 수 있으면 굳이 정밀 검사나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기본 검사에서 뭐 심장이 이제 두꺼워졌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같은 그런 질병들은 발견이 가능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야 발견이 되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사만으로 모든 심장이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소화기 쪽에 뭐 위나 대장 아니면 뭐 그 췌장 같이 이런 그 소화기 쪽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 제가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본 검사로 이제 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신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어 보실 겁니다. 근데 기본 검사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갑자기 그 진료 보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뭐 암입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위가 헐었군요, 위궤양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의사 선생님을 믿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위가 헐었는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 장기 쪽에 그런 위나 대장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정밀 검사로 위대장 내시경을 하거나 아니면 CT나 MRI를 찍어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을 해야 여기서 보시는 이렇게 하얗게 궤양이 생긴 것들도 발견될 수 있고, 뭔가 이제 암처럼 보이는 덩어리가 있는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이제 MRI이기는 한데 CT나 MRI를 검사를 해보아야 뭐 간이라든지 아니면 췌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게 뭔가 암인지 검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심장에 다시 한번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요런 흉부 방사선하고 그 다음에 심장의 맥박이 괜찮은지 보는 심전도 검사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검사 복부 엑스레이처럼 이것만 보고 심장이 괜찮은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라고 하는 이렇게 위대장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CT나 MRI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에 해당이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장 초음파하고 이 심장 혈관 관상동맥을 보는 CT나 조영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그 비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위나 아니면은 장의 안쪽이 뭔가 헐지 않았는지 봐야 될 때는 내시경을 봐야 되고, 그 바깥에 간이나 아니면은 뭐 쓸개라든지 췌장에 덩어리 같은 게 생긴 게 없나라고 볼 때는 이제 CT나 MRI를 찍어야 되는 것처럼 심장 안쪽에서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그리고 판막들이 열리고 잘 닫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검사는 초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바깥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심장 자체를 이제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괜찮은지 보기 위한 검사, 그러니까 배 쪽으로 치면은 이제 CT나 MRI 같은 검사들이 따로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 검사로 엑스레이하고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이 두 검사가 정상이면은 내 심장은 아무 문제가 없고 튼튼한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엑스레이에서 보니까 심장 크기는 정상이네요, 제 심장은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한 거를 보시면은 아마 이제 답도 예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내용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밀 검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면 이제 심장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심장은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방과 방 사이에는 판막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피가 한쪽 방향으로 지나고 문이 딱 닫히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 않게 이런 역류가 생기지 않게 하는 판막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판막이 두 개가 있고 왼쪽 심장에 판막이 두 개가 있어서 심장에는 방도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판막도 네 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나깨나 계속 움직이는 심장을 보기 위한 검사가 심장 초음파인데요. 네. 심장 초음파는 이렇게 이제 누워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검사를 하시게 되고 초음파 기기를 검사를 하면서 심장이 잘 뛰는지 그 심장 신호를 같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심전도하고 비슷하게 약식으로 이제 전기 신호를 보기 위한 이렇게 그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내시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심장의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심장의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이상한지 아니면 심장이 꾹꾹 짜주는 펌프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판막이 나이가 들어서 딱딱해지거나 잘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심장 주위에 또 물이 차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심장 초음파에도 검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심장 초음파를 했다라고 이제 하시면 이 검사를 하셨을 거고요. 가슴에 대구선 이제 심장 초음파를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심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식도 심장 초음파라고 해서 저는 이제 내시경 초음파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나 대장에 내시경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하시는 것처럼 내시경 끝에 대장이나 아니면 위를 볼 때는 그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가 어디가 헐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덩어리 같은 게 생긴 게 없는지 보는데 이 심장 쪽을 보는 내시경 초음파에는 끝에 내시경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심장 초음파의 장점하고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임신 하신 분들 태아가 잘 크고 있는지 검사를 할 때 초음파로 태아의 그런 심장의 박동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이 잘 크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태아의 검사를 할 정도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초음파이고 같은 주파수는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같은 원리의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는 그 초음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장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간혹 해상도가 이제 그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폐가 많이 안 좋으시면 이 초음파가 갈비뼈 사이나 아니면 폐나 피하 지방층을 통과해서 이제 심장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기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초음파의 영상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또 가슴 쪽에 수술을 받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간혹 영상이 깨끗하게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검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혈압을 진단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나라 이제 성인에서 20세 이상에서는 거의 한 30% 이상이 고혈압 환자다라고 고혈압 학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분명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나 심전도 검사는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숨이 차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것도 없는데 간혹 진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검사가 불필요한 검사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답은 검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는 장기 손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심장 쪽으로 진료를 볼 때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혈압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심장이 피를 잘 짜야 되는데 팔다리에서 혈압을 재잖아요. 근데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이제 120에 80 혈압이면 이제 팔다리에 있는 혈압이 120에 80만큼 맞춰가지고 심장이 피를 짜서 팔다리까지 그리고 머리까지 보내는데 만약에 혈압이 200이라고 하면 혈압이 더 높으니까 심장이 더 세게 피를 짜야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 더 피를 잘 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심장이 두꺼워져야 펌프를 더 세게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혈압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알고도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혈압 때문에 심장이 힘들어하면서 심장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장기 손상 중에서 심장이 두꺼워진 경우를 확인하려면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검사를 해보면 보통 뭐 고혈압은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한쪽에 검색되는 내용에 보면은 무증상의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이제 왜 나왔는지 이 환자분의 예를 보시면 아마 더 이제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5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응급실에 오셨던 분입니다. 응급실에 오신 거는 이제 의식이 떨어져서 반응이 없어서 이제 오셨고, 처음에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한테 혹시 다른 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없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없었다고 하십니다. 엑스레이는 심장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양쪽의 폐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보여서 크게 뭐 물이 차거나 하지도 않은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장 신호인데 맥박은 한 90회 정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이 막대기의 간격은 다 일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부정맥이 관찰이 되진 않았고 이 심장의 신호에서 약간 심근비대가 의심이 되는 소견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좀 두꺼워질 수 있겠고 엑스레이에서 심장 크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 분이신데요. 응급실의 기록입니다. 보시면은 일을 하시다가 뭐 사다리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자리에 누운 뒤부터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히신 적은 없었고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을 때 혈압을 보시면은 한 240에 한 140 정도 체크가 돼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120에 80 혈압에 대략 뭐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로 높은 혈압으로 방문을 하셨고요. 이랬을 때 가장 의심이 되는 게 높은 혈압 때문에 혹시 뇌출혈이 생기지 않았는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제 CT를 찍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뇌출혈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면서 의식이 떨어지셨던 분이시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심장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를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보면 심장이 수축을 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이완을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보시면은 여기서 요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보면 뭔가 이렇게 펄럭펄럭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막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장은 잘 뛰고 있었고요. 심장의 두께를 체크를 해보니까 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 1.35cm라고 써있고 그러니까 한 1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의 두께를 보았을 때 한 10mm 정도를 괜찮은 그런 심장의 두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13mm로 조금 심장이 두꺼워져 있었고 이는 이제 고혈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심장이 힘들어하면서 펌프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두꺼워지셨던 것이죠. 다행히 혈압 조절하시고 4년 뒤에 이제 계속 병원에 다니시는데요. 한번 이제 그 머리에 뇌출혈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간질발작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신 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신경과도 진료를 보셨는데 다행히 혈압은 이렇게 잘 조절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다시 보니까 심장은 여전히 잘 뛰고 있고 두께를 재보니까 한 11mm 정도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고혈압 치료를 잘 하시니까 아직 정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10mm보다는 좀 늘어나 있지만 심장이 두꺼웠던 것들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것들도 심장 초음파로 볼 수가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두껍진 않은지 보려면 심장 초음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중에서 이제 경식도 초음파라고 해서 내시경 초음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하는 모습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초음파 검사 기기를 심장 뒤쪽에까지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식도를 통해서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고 초음파가 이쪽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음파 기계에서 바로 앞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내시경 삼킬 때 가끔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거나 뭔가 이렇게 구역질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이 있어서 이제 내시경 초음파 하신 분의 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숨도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특별하게 옛날에 치료받았던 병은 없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시고요. 가슴에 요 가운데 하얀 게 심장이라고 했는데 약간 좀 심장이 커져 보이는 게 의심이 되고 폐에는 크게 물이 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심전도는 딱 두 줄 써 있습니다. 정상 맥박에 정상 심전도라고 써 있습니다. 부정맥이 발견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정상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승모판이라고 하는 판막입니다만 정상의 판막은 문이 결국에는 열렸다가 닫히면 피가 한쪽 방향으로 잘 흘러야 되기 때문에 뒤로 밀리지 않게 꽉 닫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쪽에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살짝 뭔가 뒤로 좀 빠져나온 것 같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시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뚜렷하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이제 도플러라고 해서 이런 심장 내에 피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색깔을 입혀서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잘 닫히니까 뭔가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무지갯빛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더 판막 상태를 자세하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 초음파를 했고요. 아까랑 다르게 보시면 이 부분이 뭔가가 아래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문과 문 사이가 이렇게 높이가 딱 맞게 문이 닫혀야지 피가 더 뒤로 이제 밀리거나 하는 역류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이분은 보시면은 요 문과 문의 그런 높이보다 아래쪽으로 뭔가가 이제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지갯빛으로 보이는 거는 뭔가 이제 피가 새거나 아니면 피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문이 닫히지 않다 보니까 그 틈 사이로 혈액의 역류가 생기시는 거였고요. 보시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이렇게 이제 틈새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따라서 피가 거꾸로 뒤로 밀리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보았을 때 하나의 장점이 뭐 검사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딱 하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분들은 그렇다면은 저기가 뭔가가 이제 탈출증이라고 해서 이 높이가 잘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이제 3차원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로 체크한 것처럼 요 부분이 보시면 다른 본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고 최대한 그 심장의 그런 구조와 비슷한 색깔을 입혀가지고 검사를 해서 확대를 한 영상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높이가 딱 맞게 닫히지가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마치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이런 3D 영상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틈으로 자꾸 찬바람이 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잘 닫히도록 수리를 해야 찬바람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숨도 차시고 승모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이 문이 잘 닫히지가 않으면서 그쪽에서 역류가 되는 그런 혈류의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판막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심장의 혈관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도 계속 펌프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도 필요하고 산소 공급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심장 바깥을 감싸듯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데 왜 관상동맥이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심장에 따라서 흘러가는 혈관들이 마치 이렇게 왕관을 뒤집어 놓은 모양인 것 같다라고 해서 왕관 모양의 동맥이다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하나, 왼쪽으로는 크게는 이제 두 갈래가 있어서 총 3개의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동맥이 튼튼한지 보기 위한 검사로는 CT하고 조영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통에 들어가서 CT를 찍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검사를 하면 이 영상처럼 심장 주변을 감싸 안으면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찍으면 어떤 것이 장점이 있냐 하면은 동맥을 직접 찔러서 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침습적이면 찌르는 검사, 비침습적이면 찌르지 않는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비교적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검사 시간 동안 검사를 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그런 질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영제라는 그런 약물을 사용을 해야 심장 혈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조영제가의 부작용이 있었거나 아니면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CT를 찍으면 안 되시는 이제 임산부이시거나 아니면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검사 전에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또 심장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요. 여러 의료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검사이고, 다음과 같이 여러 이제 모니터도 있고 검사 엑스레이를 이제 발사하는 장비인데,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심장 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심장 혈관에 직접 지나가게 흘려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가 CT보다도 높다는 장점이 있고, 심장 혈관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선생님들이 이제 비욘디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스텐트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마치 이제 지지벽을 세우는 것 같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 그림처럼 좁아진 곳에 이렇게 용수철처럼 생겨 있는데요. 이런 스텐트 치료를 하는 것을 조영술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동맥 혈관을 통해서 직접 이제 심장 혈관까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검사이고, 역시나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손목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허벅지를 통해서 얇은 관을 넣고 이 관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까지 닿게 한 다음에 조영제를 흘려 보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기본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심장은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숨이 차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환자분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뭔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고, 담배는 옛날에 태우셨는데 지금은 안 태우고 있으시고,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막걸리를 드신다고 합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심장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양쪽의 폐에도 물이 차거나 하는 소견은 관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 신호를 보는 검사도 맥박도 한 62회 정도이고, 이런 심장의 박동의 간격도 일정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상 맥박의 정상 심전도라고 이제 판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슴 통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초음파를 보셨는데요. 초음파에 이제 영상은 아까 보여드려서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검사를 한 이유는 이제 가슴이 아파서 검사를 하셨다고 써 있고, 뭔가 크게 문제가 있으시면 초음파에 써 있는 그런 줄 글들이 늘어나는데, 이분은 딱 4줄밖에 없는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다라고 초음파까지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기본 검사 2개, 엑스레이에 심장 신호 보는 심전도까지 하시고 정밀 검사 중에 하나인 심장 초음파까지도 받으셨는데
심장도 잘 움직이고 있고 판막에도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러면은 심장은 정상인가요?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네, 정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할 때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증상을 동반하는 협심증으로 생각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는 다행히 이상이 없지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인 관상동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밀 검사에 이제 위나 대장을 안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 있고 그 바깥에 다른 덩어리 같은 것들이 또 생긴 건 없는지 보는 이제 CT가 있는 것처럼 지금 심장 안쪽을 들여다보는 초음파는 했는데 심장 바깥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보는 검사는 이분은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저는 이제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입원해서 조영수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일도 바쁘시고 해서 당장은 입원이 어렵다라고 하셔서 먼저 혈액 검사하고 이제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나 콩팥 수치는 다 정상이 나왔고 저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습니다. 중성 지방인데 보통 한 200이 넘어가면 높다라고 하는데 한 500 가까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올라가는 심장 효소 수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네, 혈관이 아까 3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좌전하행지라고 부르는 첫 번째 혈관은 크게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었고 좌회선지 혈관도 어디가 막힘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혈관인 우관상동맥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부분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가 갑자기 이제 호리병 좁아지듯이 좁아진 게 관찰이 되고 여기에 이제 심한 협착 소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 때문에 가슴 통증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협착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아까 CT에서 본 것처럼 이 혈관 2개, 왼쪽에서 나가는 혈관의 2개는 어디가 크게 좁아진 데가 없었는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혈관인 우관상동맥의 끝에 부분에는 네, 뭔가 이제 거의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좁아진 부분이 관찰이 되고 이런 좁아진 것들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나 여러 가지 이런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쌓여서 혈관을 좁게 하는 동맥경화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텐트 치료를 하였고요. 시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가늘어서 끊어질랑 말랑하는 혈관이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은 스텐트를 확장하기 전의 영상이고 이렇게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네, 위에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혈관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그 혈관에 협착증이 있어서 혈관 조영술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을 하셨고 이후에 약을 복용하시면서 지금 통증 없이 잘 진료를 받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심장은 우리 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없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잘 때나 깰 때나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이고요. 심장을 보기 위한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엑스레이나 심전도, 초음파, CT 그리고 혈관 조영술 등의 검사가 있습니다. 기본 검사 분명 중요할 텐데요. 기본 검사만으로는 원인의 질병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고 이 정밀 검사는 하나만 한다고 해서 심장이 멀쩡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초음파 그리고 심장 바깥에 심장을 먹여 살리면서 주행을 하는 혈관을 보는 CT나 혈관 조영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시행을 하여서 여러 검사의 결과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치료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심장을 보는 검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검사를 어떤 것들을 하면 심장이 괜찮은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고혈압으로 한 7년째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네, 다행히 통증은 없으신데 처음에 이제 약간 숨이 답답하다고 하시고 머리도 두통도 있다라고 하셔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이제 혈관 CT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런 검사를 꼭 해야 되는가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나이가 들지만 저희 이제 친척분들께서
답답한데 이 심장 쪽이 괜찮은지 보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서 어떻게 대답을 드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몇 가지 보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탈쌤께서 심낭염에 대해서 심장에 얼마나 물이나 염증이 있어야 축출 수술이나 시술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먼저 이제 백신 노라고 써주신 거는 아마 백신 때문에 생기지 않은 심낭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심장 주변에 물이 차거나 하는 경우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뭐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심장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축출 수술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물을 뿜는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이제 뭐 제가 여기 오늘 내용에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심장 옆으로 이제 폐가 있고 심장하고 폐가 서로 이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하는 보호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낭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물이 너무 많이 차면 심장이 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압박이 되면서 눌려서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이 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응급으로 물을 빼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좀 눌리는 듯한 모습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이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에도 미리 뽑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뒤에 말씀을 주신 염증을 줄이는 그런 콜킨이나 아니면은 그 비스테로이드성 그런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약들이 있어서 이런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단기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물이 더 차서 혹시라도 심장이 눌리지 않는지, 염증이 좋아지면서 심장 주변에 찼던 물들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을 복용을 할 때 이제 콩팥이나 간 쪽의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이런 소염 진통제나 아니면은 그 콜킨 같은 약들은 콩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콩팥 기능을 더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콩팥 단계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석 직전에 있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염증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그런 경우에는 이런 콜친 같은 약들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많이 이제 그 피부가 안 좋거나 하면은 스테로이드 많이 이제 뭐 바르시거나 아니면 먹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 쪽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약들은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수치를 보고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콜킨이나 아니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지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될 때 복용하지 않으면 심장이 나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초음파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서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던 뇌출혈 있으신 분은 결국 혈압이 200이 될 때까지 조절을 안 하고 지내셨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뭐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콩팥이 나빠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심장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는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이라는 거를 이제 보통 팔에서 재시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가는 그런 피가 지나가면서 치는 충격이 굉장히 더 많이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 몸의 혈관이 전신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혈관, 심장 혈관, 콩팥 혈관 다 큰 압력으로 충격을 받으니까 당장 젊으셨을 때는 혈압이 높아도 크게 증상이 없지만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압력으로 이제 충격을 받다 보면 혈관이 이제 빨리 망가지면서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도 높은 혈압에 이제 팔다리까지 피를 보내야 되니까 더 세게 짜기 위해서 두꺼워지면서 심장이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합병증도 생기시고 심장도 두꺼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압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서 가까운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리님께서
3개월 전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으셔서 변이형 협심증 검사까지 하여서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계속 흉통이 있으면 협심증은 의심 안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전문적인 그 내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 쪽을 그 주된 진료를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변이형 협심증의 그런 유발 검사까지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흉통이 있으면 간혹 가다가 그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해서 이제 관상동맥에 뭐 이게 좀 더 의학적인 내용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관상동맥이 있고 그거보다 더 잔 가지의 혈관들이 있는데 그런 잔 가지의 혈관들의 병이 있어서 협심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젊으신지, 좀 많으신지, 그리고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하는데요. 만약에 젊으시고 변이형 협심증 검사까지 하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그 미세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협심증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증상은 협심증이 아니라 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시다든지 아니면 간혹 이제 위 산이 역류하는 것 때문에 비슷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MJ님께서 검진을 받고 나서 섬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섬액이 정상이 아니라 병원에 방문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는 섬액은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는 거는 맥박이 느리면 결국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증상인데요. 그런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고 잘 때는 이 몸 상태가 편해지기 때문에 맥박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섬액이 잘 때 주로 발생을 하는 섬액이라고 하면 더더욱 치료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게 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고요. 보통 이제 학회에서 권고를 하는 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이상 하는데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 권고되는 만큼의 운동은 잘 못해서 최대한 하루라도 더 운동을 나가서 열심히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면 제가 그 운동에 대해서 딱 어떤 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유산소하고 무산소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다 생김새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운동도 그분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어떤 운동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적절하게 찾으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줄리님께서 아버지께서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신데 건강검진 외에 다른 검사는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평소 불편하다고 하시는 건 없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은 지금 당장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초음파나 이런 걸 보여드렸던 분들은 심장 신호를 보는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이 좀 두꺼워진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오셨던 분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하고 이제 심전도를 일단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 검진을 하시면 아마 심전도는 안 찍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전도도 해보시고 거기서 심장이 두꺼워진 게 의심이 된다라는 게 나오면 저는 초음파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그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답변을 더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 이런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